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좀 보냅니다. 언젠가부터 기지개를 켜거나 이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어떤 때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저 스스로도 엄청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렇다고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소리가 나니까 신경이 쓰여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해 보시더니 그냥 별거 아니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통증이 생기면 다시 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 몸에서 소리가 자꾸 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너무 씁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맞아. 네, 저도 약간 몸에서 소리를 내고 이런 걸 좀 즐겨 즐기세요? 네, 즐겨 하는데 약간 시원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약간 한 번 소리 나면 이제 다시는 안 나고 이제 좀 있다가 나는데, 이분은 계속 난다고 하니까 불편하고 약간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신경 쓰이죠. 네네. 사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보면은 이 소리 때문에 너무 걱정돼가지고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보통 이제 팔, 이렇게 손가락 이런 데서 많이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깨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소리가 나면 사실 굉장히 불안하죠. 네. 근데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사실 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깨관절센터에 우리 조은암수 원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깨에서 소리 난다고 오신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는데요. 본인은 불편도 없고 멀쩡해 보이는 데서 이게 소리가 나면 일단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통증이 없어도 왜 소리가 날까 좀 궁금하실 거고, 네. 거기다가 또 통증까지 동반된 소리면은 이거 조금 뭔가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걱정스러울 수 있는데, 오늘 이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 사연에서 보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도 없고 통증도 없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어깨에서 소리는 나지만 사실 큰 질환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죠? 예,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 이제 원인을 볼 때 특정 이제 원인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원인 때문에 또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소리 나는 원인 몇 가지를 좀 대표적인 걸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일단은 날개뼈,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 주변에서 나는 소리가 가장 좀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모형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깨 모형입니다.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인데, 이 날개뼈가 이제 등 쪽에 있는 갈비뼈 위에 이렇게 얹혀 있게 되거든요. 흉곽 위에 얹혀서 어깨 관절 운동할 때 이 관절에서도 움직임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견갑골도 날개뼈도 흉곽 위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해줘야 모든 이제 운동이 가능해지는 건데, 요 사이 면에서 흉곽과 날개뼈 사이 이 접촉면에서 가끔 이제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근육이나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마찰이 되면서 소리가 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날개뼈 주변을 잡아주는 견갑골 주변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런 근육들이 항상 편안하게 있으면 좋은데 좀 긴장되고 뭉치고 그러면은 근막들이 서로 이렇게 마찰되면서 흡사 기타 줄도 좀 느슨할 땐 튕겨도 소리가 안 나는데, 팽팽히 조여놓으면 이제 튕기면 띵띵 소리가 나듯이 근막들이 이제 팽팽할 때 그런 것들이 서로 마찰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들도 상당히 밖에서 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어깨 관절, 요게 이제 위팔뼈의 머리 부분, 상완 골두,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제 접시 모양의 관절와라고 있는데, 두 개가 만나서 이 어깨 관절을 이루거든요. 근데 요 관절도 이제 안에 연골이 매끈하게 있고, 관절내는 원래 음압인데 음압이 잘 유지가 되면서 매끈하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연골이 손상되거나 관절내 상태가 변화되면은 그럴 때 안에서 버걱버걱 또 소리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을 들어 올리고 움직이는 많은 힘줄들이 있는데, 이런 힘줄들이 이런 좁은 공간 속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공간 속에서 혹시 힘줄의 손상이나 충돌이 일어나면 그럴 때도 이제 소리가 날 수 있어서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소리 나고 아프지 않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이제 소리 나는 이유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견갑골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접촉면이나 근육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질환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좀 경직된 상태에 따라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육을 좀 이완시켜 풀어주고 항상 조금 좋은 유연성 있는 상태로 어깨 관절을 좀 관리하면은 그런 거는 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에 어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거는 좀 다른 또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상황일 때, 어떤 때에 질병이다라고 의심을 하고 병원을 가야 해요? 이제 저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네. 이제 뭐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근육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이런 상태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 볼 수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나면 이제 병변을 좀 의심해 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좀 안 좋아지면서 관절 연골이 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절 내 여러 가지 이런 상태가 원래 상태가 아닌 좀 병적인 상태로 되면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움직일 때마다 계속 버걱버걱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드린 대로 이 관절에 이제 이 접시 위에 큰 공이 얹혀 있는 여기 어깨 관절인데 관절 내에 싸고 있는 연골 상태가 정상으로 있고 관절 내가 음압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많이 쓰고 또 연세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다 보면 연골 손상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 조직에도 손상이 생겨서 관절 내에 여러 가지 뭐 기포 같은 게 생기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고 그게 더 진행돼서 관절순이나 힘줄까지 손상되면 이제 그럴 때는 원인 질환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원인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절염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 또 어깨 힘줄 파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좀 병적으로 원인 질환을 갖고 나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 어깨에 싸고 있는데 이제 관절 액들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 나는 게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관절액이 줄어들면서 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흔히 50견 이런 상태도 좀 연결져 볼 수 있겠는데요. 50견이라는 게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잔뜩 쪼그라들어 유착이 되고 염증이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관절액도 좀 줄어들고 이런 경직된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뭔가 걸리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굳었던 게 또 살짝 풀리면서 그럴 때 좀 약간 뚝 소리 같은 게 날 수도 있어서 그럴 땐 굉장히 예민한 통증이 동반되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의심을 해보고 병원을 빨리 오는 게 낫죠.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깨에서 단순히 이렇게 뚝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우두둑 거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퍽 하고 이런 덜컥덜컥 거리는 기분 느낌이 나쁜 든다. 소리 네네네. 그런죠. 예.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소리는 어떤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퍽 소리가 난다거나 우두둑 소리 또 버걱버걱 하는 이런 소리가 좀 반복적으로 난다는 거는 어디 좁은 공간 속에서 뭐가 으슥으슥하는 좀 느낌이잖아요. 네. 그게 아까도 이제 설명드린 대로 요 어깨 관절 를 움직이게 해주는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이 있는데 그게 태생적으로 위에 이 지붕처럼 덮고 있는 견봉 밑에 굉장히 좁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힘줄들의 파열이나 손상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계속 걸리니까 좁은 공간 속에서 걸리면서 소리가 좀 이제 우둑우둑 버걱버걱 그렇게 날 수 있고 이런 힘줄 손상이 또 급성으로 발생될 때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이나 운동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힘을 잘못 쓰면서 이런 힘줄 손상이 생길 때는 좀 뚝 소리나 퍽 소리 같은 거를 이제 환자가 느끼고 병원에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파열 아닌가 하고 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상하니까 조금 소름 돋았어요. 겁나세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아프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찾아오잖아요. 네. 뭐 오십견이라든지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일단 아프면 찾아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소리가 나면서 안 아픈 경우에 그쵸. 우리가 이렇게 뭐 소리가 나지만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소리가 나면서 사실 병인 경우도 있잖아요. 아프진 않은데. 힘줄이 완전히 파열이 돼서 좁은 공간 속에서 이렇게 걸리고 하면은 이제 좀 통증이 극심해지는데 조금 그보다는 통증이 덜하면서 또 계속 소리가 나고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게 소위 충돌 증후군 뭐 이런 또 이제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힘줄과 위에 있는 지붕처럼 덮는 견봉이란 뼈가 서로 마찰이 되면서 충돌되면서 나타나는 증세인데 파열 전 단계의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은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버벅거림이나 소리를 이제 환자 본인이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불편이 좀 갈수록 좀 이게 악화되는 양상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 증후군이라 하면은 파열까지는 아니지만 힘줄이 좁은 공간 속에서 많이 마찰이 되면서 조금 해진 정도 그리고 동반된 염증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심한 통증은 아니어도 지속적인 불편 또 버벅거림 소리 같은 걸 이제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 심리가요. 이 우리 몸 어딘가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렇게 자꾸 그 소리를 이렇게 저도 약간 내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저도 소리 나요. 네. 소리 많이 나시죠? 근데 이걸 해야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저는 또 어깨 쪽은 잘 때 견갑골 있는 데가 답답해요. 그래서 일부러 막 소리를 내려고 하거든요. 뭔가 맞아요. 그래야 더 네, 시원할 것 지금 같고. 우두둑거리면 이제 뭔가 좀 풀리는 기분 예. 나고 시원한 느낌 나죠. 네. 근데 이렇게 소리를 내고 막 일부러 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건강에 더 좋지 않겠죠? 여러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원인 중에 주변 근육이나 이런 근막들이 팽팽해지면서 또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푸는 과정에서 뭐 스트레칭이나 유연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운동하는 과정에 소리가 나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가끔 환자분들 보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부러 그런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 문제가 이제 뭐 풀리면서 좀 좋은 상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주변 근육 관리가 오히려 안 돼서 양쪽 어깨 밸런스에 맞게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계속 소리를 내고 이상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자꾸 이상한 힘을 쓰게 되면 오히려 그런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일부러 내고 이상하게 어깨를 실룩실룩하면서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갖는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고 항상 양쪽 어깨를 밸런스 맞춰서 유지하려고 하는 견갑골을 좀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항상 좀 좋은 상태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성할게요. 전 너무 시원하거든요. 이 소리가 나면 너무 시원해. 이거 안 하면은 일부러 막 해갖고 근데 약간 이렇게 어긋날 때도 있어요. 이게 그럼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스트레칭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프면은 병원에 오지만 안 아프면 병원에 안 오고 맞아.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소리 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안 오셔가지고 괜찮겠지 병원 키우는 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혹시 그게 뭐 키우면은 큰 병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 받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안심하고 네.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